자, 2026년 4월 26일 이 날짜 한번 기억해 보시죠. 그냥 평범해 보이는 하루였는데 바로 이날 한국 사회를 흔드는 아주 큰 사건 세 가지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이 하루에 대한 겁니다. 석유 위기, 그리고 정치 테러. 여기에 5만 8천 명의 아이들을 찾는 작전이라니. 아니, 이 세 가지가 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전혀 관련 없어 보이잖아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 사건들이 보여주는 건요, 바로 한 나라가 받는 압박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려준다는 겁니다. 저 멀리 세계 시장에서부터 또 우리 집 안방까지 정말 다방면에서 오는 압박이죠. 한국 사회가 지금 어떤 복합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씩 제대로 파고들어 볼까요? 자, 먼저 경제 쇼크부터 시작하죠. 가장 스케일이 큰 이 글로벌한 파장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제 충격의 시작점은 바로 호르무즈 리스크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전 세계 원유가 지나다니는 일종의 고속도로 같은 곳이에요. 바로 호르무즈 해협. 근데 이 길이 딱 막혀버릴 수 있다는 거죠. 중동의 불안이 순식간에 전 세계 경제의 급소를 찌른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이 숫자 1480. 이게 바로 지금 우리 경제가 느끼는 압박감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네, 바로 원달러 환율이죠. 이 호르무즈 리스크 때문에 세상이 불안하니까 다들 안전자산인 달러만 찾게 되는 거예요. 달러가 엄청 강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뚝뚝 떨어져서 1480원 선까지 위협받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숫자가 있습니다. 이건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공포에 기름을 붓고 있는 숫자인데요. 바로 15.5%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난달 미국 휘발유 판매가 이만큼이나 늘었다는 건데요. 결국 에너지 가격이 오르니까 전 세계 물가가 들썩일 수밖에 없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셈입니다. 이러니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내릴 수가 없죠. 바로 여기서 한국 경제의 딜레마가 나타납니다. 한쪽을 보면 1분기 GDP가 수출 덕분에 1.7%나 성장했어요. 우리 경제 기초 체력, 펀더멘털은 튼튼하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유가 불안, 강달러 같은 외부의 쓰나미가 이 좋은 소식들을 다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안에서는 힘을 내고 있는데 밖에서 너무 세게 누르는 딱 그런 형국이에요. 경제가 이렇게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바로 그 순간에 또 다른 충격적인 뉴스가 날아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정치적인 쇼크입니다. 사건은 미국 워싱턴에서 터졌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4월 25일이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참석한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행사장에서 총격이 발생한 겁니다. 무장한 남성이 행사장으로 돌진하면서 비밀경호국하고 총격전까지 벌였고요. 결국 대통령이랑 참석자들이 긴급 대피하는 정말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정치적 폭력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협이다.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이죠.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아주 단호한 입장을 밝힌 겁니다. 아니 근데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조차도 정치적 안정이 이렇게나 취약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고요. 둘째, 이런 정치 테러는 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로 불안감을 확산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가 모든 형태의 극단주의와 폭력에 반대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보여준 계기가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시선을 밖에서 안으로 거시적인 문제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곳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바로 우리 아이들 이야기입니다. 5만 8천! 이 숫자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건요, 태어나서 6살이 될 때까지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같은 병원 기록이 단 한 번도 없는 아이들의 숫자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사회의 레이더망에서 완전히 사라진 아이들이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심각한 위험에 처했을지 모르는 바로 그 5만 8천 명의 아이들입니다. 정부가 왜 이렇게까지 대대적으로 아이들을 찾으려고 하는지 이 그래프를 보면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보세요. 0세에서 2세, 이 어린아이들의 학대, 발견율은 2.42%밖에 안 돼요.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학대로 사망한 아이들 중에 이 연령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46.8%, 거의 절반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한번 문제가 터지면 바로 생명과 직결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아주 끔찍한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도 아주 강력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이 5만 8천 명을 전부 다 찾아 나서는 전수조사를 시작하고요. 만약에 집에서 문을 안 열어주면 경찰이 함께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동학대 범죄 자체에 대한 처벌을 훨씬 더 강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6년 4월 26일 단 하루에 벌어진 3가지 사건을 봤습니다. 경제, 정치, 그리고 우리 사회 내부의 문제까지요. 이제 이 점들을 한번 선으로 이어보겠습니다. 먼저 해외에서는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우리를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발 위기가 그랬고 동맹국에서 터진 정치적 폭력 사건이 또 그랬죠. 그리고 바로 그 시간, 우리 안에서는 사회 안전망이라는 게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던 겁니다. 사라진 5만 8천 명의 아이들처럼 말이죠. 밖에서 밀려오는 불확실성과 안에서부터 차오르는 불안감, 이 모든 게 단 하루에 펼쳐진 겁니다. 이렇게 모든 위기가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디서부터 우리의 안정을 찾아야 할까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